사실 이 CES라고 하는 행사는 1967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행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디지털 가전, AV 가전 같은 것들이 참여해서 디스플레이 격전을 벌이고 가전 격전을 벌이고 새로운 TV가 나오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얇아졌는지, 얼마나 고해상도가 됐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던 공간이 바로 이 CES고요. 지금 이 공간은 LG가 옆에 있으면 옆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또 뭐 소니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업, 전자 가전 기업들이 늘 새로운 것들을 갖고 나와서 라이벌이다, 뭐 이렇게 라이벌 구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네, 이 CES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글로벌 어웨어니스로 만드는 그런 장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CES라는 곳이 사실은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면서 글로벌리 그런 어떤 페네트레이션을 만드는 공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뭐 1970년대는 VCR이라든가 CD 같은 것들도 이 CES를 통해서 최초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엑스박스 게임이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고, DVD 내지는 HD TV, 4K TV 이런 것들도 전부 이 CES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는 등 사실은 그런 리마커블한 일들을 해오던 공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약간 이렇게 멈춰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온라인으로만 열렸지만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곳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들을 선보이고 그 리더십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공간으로 여전히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CES는 MWC나 이파와 그동안은 사실 뭐 3대 전시회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CES가 독보적인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CES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1967년에 시작해 5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세계적인 박람회 CES는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78년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여름 CES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CES로 나누어 경년제로 운영됐고 1995년부터는 지금처럼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고 있죠. 오늘날 세계의 테크 트렌드를 모두 담는 것과 달리 초창기 CES는 전자제품, 당시로는 가전제품 전시를 위주로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시대를 대표하는 최신의 가전제품을 보여주며 주목을 끌었던 CES.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CES의 위상은 어떤가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ES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2010년대 IT 산업의 변화에 주최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인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대다수의 가전제품이 ICT와의 결합을 추구하던 그때 주최 측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CES의 테마를 제품에서 기술로 바꾸고 행사의 글로벌화에 노력을 기울였죠. 결과는 대성공! CES는 폭발적인 흥행을 거뒀습니다. 매년 1월 초에 개최된다는 시기적 특성까지 보탬이 되면서 CES는 그해 테크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핵심 전시로 세계인에게 알려졌죠. 이제 CES는 가전제품만 소개하는 그저 그런 박람회가 아닙니다.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들이 매년 초 자신들의 기술적 성과를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그의 최첨단 기술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장이 됐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친환경과 지속가능, 로봇과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블록체인과 NFT, 5G와 사물 인터넷 등 다채로운 신기술을 엿볼 수 있었던 CES 현장. 가장 뜨거운 테크 트렌드를 살펴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달라질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한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SK 부스 앞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SK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대규모 규모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SK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젠다로 세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릇푸릇하고 뭔가 하얗고 뭔가 되게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불고 있는 ESG 열풍 그리고 소셜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SK가 원래 CES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 전에 사실 좀 결정을 했다가 전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CES에서 어울릴 법한 사실 그 장면은 아닌데요. 그만큼 자연으로서 우리가 돌려놔야 될 것들 그리고 사회적 책임들 이런 것들을 좀 SK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단 SK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ESG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도 기조연설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위해서 삼성이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했고요. GM의 키노트에서도 메리 바라가 그리고 다른 기업의 키노트에서도 늘 그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이런 카본 제로라든가 내지는 그 기업이 환경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SK 참여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좀 대표적인 프랙티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K의 이 대규모의 참여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제시했던 여러 아젠다들은 비단 SK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카본을 줄이겠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고 뭐를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그런 숫자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곳 CES에서 다양한 곳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니 부스 앞에 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보시면 소니 부스 앞에 자동차가 있죠. 소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 모델을 지난 CES에 이어서 이번에도 비전 S라는 모델을 갖고 나왔는데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ES라고 하는 이곳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CEA라고 하죠. 컨슈머 일렉트로닉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전미 가전협회가 끊임없이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트래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젠다로 세팅을 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그 CEA가 CTA로 이름을 바꿉니다.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결국은 가전보다는 기술이 만드는 영향과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담는 그릇으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소니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모터쇼 같은 곳에 가서야 비로소 자동차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곳 CES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우주선 수많은 것들, 단순히 가전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이곳에서 선언하고 이곳에서 보여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이곳 CES를 통해서 보고 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CES는 더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어느 날 우리가 이 CES에 오면 우주선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머지않아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날 또 우리가 이곳에 찾아와서 세상의 변화가 또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